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 네, 안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주입니다. 네. 네. 미국 시장하고 계속 거꾸로 가요. 네, 미국 시장 좋으면 오늘 떨어지고, 네. 미국 시장 나쁘면 오늘 오르고. 그렇죠. S&P 뭐 500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스닥이 0.5% 올랐죠. 네. 네, 오늘 사실 아침에는 괜찮았거든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다른 것들은 소부장이 괜찮았고 네네. 특히 자동차 쪽은 많이 올랐고 네.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지난번에 조정받았던 방산도 오늘은 좀 반등하고 네. 네,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2차전지도 뭐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제 매매 정지됐거든요. 네. 검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2차전지 전체에 끼친 투심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 회사는 원래 2차 전지 회사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회사들한테 영향을 끼칠 건 없다고. 네, 봅니다. 뭐 네. 투심의 역할이 좀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미친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스캔들은 차차 뭐 밝혀지겠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조용했어요. 수급도 외국인이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그냥 뭐 사고 판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종목 단에서는 조금 외국 매매가 눈에 포착은 되긴 했죠. 네. 어떤 것들이 삼성전자. 있죠? 아, 삼성전자요. 삼성은 맨날 사 지금. 네. 네, 그랬나요? 오늘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샀습니다. 오늘도 샀어요. 그래서 오, 또 사?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이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네. 오늘도 샀다는 거는 참 네. 대단하네요.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네, 오늘 아까 아침에 우리 화면 보는 거 찾아보니까 오후에 사고 있더라고. 오늘도 사고 있는데 빠지는데도. 네. 네. 오늘 업종은 운송부품 섹터에서 자동차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 그렇습니다. 기아도 4% 3%씩 올랐는데 부품주들이 뭐 화신, S&T 모티브, 서현 이화,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만도 이런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흥하해운, 현대글로비스, H&M, 대한해운 다 2에서 10%씩 사이로 올랐는데 24일하고 26일에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선박 수수료 부과한다 했잖아요. 예. 이것 관련해서 무역 대표부에서 공청회를 이틀간 연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5% 하락했고요. 휴스틸이 한 4.5% 하락, TCC 스틸, 포스코 스틸, 리온, 뭐 고려아연 조금씩 하락했는데 뭐 2차전지가 떨어진 걸로 봐야 될지 그냥 철강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오늘 좀 조정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웃기네. 지난 주말에 좀 유연은 아름다운 단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은 단어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고 나서 자동차는 올랐는데 해운주도 올랐는데 철강주가 떨어지니까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오늘. 네. 네, 그리고 기계 장비 섹터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3.6%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가 T10도 이제 하이닉스에 넣는다라고 공시한 이후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하나 엔진, 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이 다 엔진주들이 3%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사막 콘덴서, DB하이텍 이런 데가 2에서 4% 사이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sek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유는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이 섹터별로 자동차, 반도체, 제약 섹터도 같이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섹터 산업별 관세는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상호주의 관세는 부과할 예정이고요. 관세가 뭐 시장 우려만큼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동차는 그동안 워낙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죠. 관세 리스크도 가장 크게 받은 업종 중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아는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다 올랐어요. 열심히 회복을 했습니다. 이 배당락 전 가격으로 왔으니까 배당 공짜로 받았어. 한 달 만에. 그렇죠.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한 두세 달 이상 더 걸리거든. 6.5% 나오는데 네. 한 3%대밖에 안 빠졌어요. 주가가 배당락이래. 네.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크게 올렸죠.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락이 벌써 없어진 겁니다. 음. 예, 생으로 6.5% 받은 거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배당락은 더 크게 맞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어제 그 금요일 날 8%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으로 플러스만 6% 급등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 종가 보니까 마이너스 8%예요. 네. 마이크론이 일단 회계연도 2분기 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EPS 가이던스도 예상을 좀 상회를 해서 시장 반응이 참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죠. 2025년 HBM 시장 TAM 전체 시장 규모를 3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상향 조정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GPM 가이던스가 예상을 좀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수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생각보다 수율이 안 나오는구나. 그걸 시장이 뭔가 캐치한 것 같아. 특별히 HBM 쪽에서 뭐야 겨우 이거야?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이 마진으로 네, 좀 그쵸. 유출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가이던스가 약하긴 했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 HBM3E 12단을 이제 양산을 본격화할 텐데 여기 본격화하면서 좀 공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마진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됐기 때문이 가장 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급락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제 리포트에서 많이 여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국한된 포인트 때문에 빠진 거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안 줄 거다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폭이 커져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삼전 하이닉스가 1.9%, 1.8%씩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업황 개선 조짐은 여전한 것 같아요. 뭐 이구환신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IT 수요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오면서 메모리 출하가 늘어나고 재고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침에도 디램 익스체인지 보여드렸는데요. DDR5가 5.18까지 올라갔어. 네, 5.1이 5.1이 깨졌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DDR4도 많이 올랐어요. 네, DDR4도 마찬가지입니다. 1.40까지 갔던 게 1.42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HBM에 대한 의혹이 상당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추정 25년도 매출액은 약 25조 원 정도고 마진율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얘네 지금 10억 달러 돌파했다고 좋아했잖아. 10억. 예. 그렇죠. 원래는 점유율이 미미했죠. 예. 10억 달러 해봐야 저기잖아요. 1.5잖아. 1.5조. 그러니까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고. 그리고 마진율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됐을 때 계산을 돌려보면 HBM 딴 회사 저 하이닉스는 막 50% 60%씩 마진 나는데 이건 뭐야? 왜 마진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얘네 갖다 버리는 게 많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이제 HBM 쪽은 수율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네.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레거시가 올라오니까 레거시는 찬밥이거든. 물론 얘네도 마진 올라오겠지. 근데 양산전자의 그 양산율을 감안해 보면 레거시가 올라오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HBM을 따라가는 듯 했으나 생각보다 충분하지 못하고 레거시 올라오네. 이거 먹긴 먹겠으나 삼성이 더 뜨네. 이렇게 되면 롱숏 페어가 걸리는 순간 잘못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얘네 입장에서. 근데 왜 멀티플을 제일 높게 받냐고요? 미국이잖아. 나 아메리카. 진짜. 아메리카. 미국이잖아. 뭐 하나 미제인데, 1등 하는 게 없는데 미제인데. 이 친구는 멀티플만 너무 높게 받아요. 미제란 이유만으로 네. 네. 억울합니다. 네. 네, 일단 금양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건 참 기존에도 관리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갈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의견 거절은 상당히 심각해요. 이 상장 폐지 대상이거든요. 4월 11일까지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별다른 일 없으면 정리매매 거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네. 의견 왜 거절됐냐?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의견 못 주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 건데 왜 의견을 못 주냐? 네, 이유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존속할 수 있을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24년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1,860억 정도 나왔고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천억 더 많은 상태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거죠.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어? 단기 차익금 엄청납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신용도가 됐던 회사야? 신기하네. 스캔들이네요. 저는 이거 스캔들로 보이네요. 제 눈에는. 네. 네,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제 감사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재무지표 좀 더 찾아보니까 단기 차익금만 2,500억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200억 정도 있습니다. 네. 뭐 현금성 자산 이외에는 별다리 이제 현금화를 1년 내에 할 수 있는 자산이 딱히 이제 안 보여서 이거는 상당히 좀 유동성 문제가 크다. 네. 이거는 뭐 방법은 하나죠. 자금 조달 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상증자 실패했잖아요. 유상증자도 실패했죠. 예, 그걸로 자금 조달 하려고 그랬죠. 지금 보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 유상증자 해줬으면 그 돈만큼 더 완전히 녹은 거죠. 잘못하면 뭐 살아남았을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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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유상증자는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네. 지금 상당히 자금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기업 존속 여부는 공장 완공 후에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존속 여부 판단이 불가한 상태다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공장 완성하면은 자금이 조달이 될까요? 그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삼성 SDI처럼 정말 우리 계속 봤잖아. 2차 전지에서 얼마나 보수적으로
그 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SDI가 그렇죠. 모든 회사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했던 이 회사가 2조 원의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참. 예, 참. 그냥 제가 2차 전지 회사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제 생각으로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가 1,000억 매수했고요. 음. 순매수입니다. 이거는 최근 2년 동안 보면은 4,800억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외국인은 정말 많이 던지고 기관도 많이 던졌는데 개인 투자자만 올해 들어서도 계속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뽐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금양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감사의견 의견 거절 받은 기업만 21개라고 해요. 금양, DMS, 범양검령, 뭐 KC홀딩스, KC코트렐, 드래곤플라이,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네. DMS는 멀쩡한 회사 아니었어? DMS도 이야기를 할 게 큰데요. DMS가 감사 의견 거절 받으니까 오늘 비올이라는 뷰티 기업이 의료기기 업체가 오늘 7% 하락했습니다. 모 회사예요? 비올의 모 회사. 네. DMS는 일단 DMS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시총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300억 내외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던 회사라서 갑자기 의견 거절받을 이유가 딱히 재무 상태만 보고는 안 보이는 회사였는데 DMS의 이 창업주하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소유한 정본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정본 메디컬이 근데 DMS하고 내부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이 거래가 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정본 메디컬을 통해서 뭐 부당 이익을 얻어서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이제 보도에는 좀 나와 있고 감사인이 코멘트한 거 보니까 거래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사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거절로. 네. 과거에 이제 비올의 100% 자회사 레본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2년도 말 이제 사업 보고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23년도 사업 보고서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넘어갔는지 찾아보니까 내용도 안 나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23년도에 약 40억 원 정도의 정본 메디컬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자회사를. 이건 기사에서만 찾은 건데 제가 뭐 사업 보고서에서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비올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도에는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올의 투자자분들이 좀 겁을 먹고 매도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비올로 문제가 뭐 전염됐다라는 뭐 확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레본슨이라는 회사가 이제 유일한 비올과 DMS의 연결고리인데 이 레본슨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기가 마이너스 1.8억, 그러니까 막 자본 잠식된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 법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넘어간 거,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뭐 비올이라는 상장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찾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뭐 이거는 뭐 금방 합니다. 이런. 그래요?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안 찾아지잖아. 요즘엔 또 이제 그 검색해가지고 다 네. 이제 하니까. 근데 참 이거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터널링을 했는데 구멍이 딴 데로 뚫렸네. 네. 그렇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창자에 구멍 뚫린 것처럼 어디다 뚫려버렸네. 구멍 잘 뚫어가지고 한번 잘 흘려 보내려고 하다가 이래서 상법 개정이 정말 필요. 진짜 작은 놈이고 큰 놈이고 가릴 거 없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거는 아니 내가 자꾸 어떤 분들이 상속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1조 상속은 작고 2조 상속은 큰 건가? 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2조 상속원이 아까운 분은 1조 상속원 내는 게 흔쾌할까? 이거는 상속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빨리 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반발도 커가지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좀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떠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이나 우리 댓글 말고 우리 댓글은 괜찮고 딴 동네 댓글 가가지고 이래서 상법 개정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계속 떠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 이미 많은 분들이 떠들어주고 계시고 아니 곳곳에 가서 그냥 여기저기 가서 계속 떠들어 주셔야 돼요.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등에 칼이 꼽히고 손가락 잘리고 팔 잘리고 이런 일이 멀쩡한데 코 베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상장사 이슈는 아닌데 비상장사지만 거의 뭐 상장사보다 큰 회사이기도 하죠. 배달업계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의 이 경쟁이 상당히 심한데 한번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배달 3사의 이제 결제 변화가 최근 1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3사에 23년 2월 대비해서 24년 2월에 네. 결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일단 절대 금액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근데 줄었네. 줄었습니다. 근데 저 줄은 폭이 역대급으로 줄은 거예요. 네. 계속 예. 늘어났겠지. 그 전까지는 아마도. 그렇죠. 늘어났겠죠. 근데 네. 이제 2018년에 이거 이제 한경 에이셀이라는 데서 데이터를 뽑은 거거든요. 네. 여기가 2018년부터 데이터 집계 시작했는데 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보면 쿠팡이츠는 전년 대비 2배가 늘었어요. 107% 급증을 하는데 양사는 줄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17% 감소했고 요기요는 43% 급감했어요. 네. 원래 좀 점유율이 좀 낮아서 적어 보이지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요기요는 좀 큰일 난 상황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이츠가 너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거의, 작년 3월부터 쿠팡 회원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을 해서 이 이후로 점유율이 좀 많이 딴 데서 좀 뺏어온 것 같습니다. 얘네가 2분 하더라고. 영업이익 2분해요. 음, 흑자 낼 생각이 없어 지금. 쿠팡이츠가요? 네, 시장 점유율 2분이라고 한 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적자 엄청 보고 있었는데 이 법인이. 아 현금으로 2분일 거야 아마. 얘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때문에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이 배달 3사의 이제 MS 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요. 쿠팡 이츠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19%에서 37%까지 급증했고 배미는 72% 거의 뭐 이 정도면 독점이었는데 58%로 줄었고요. 쿠팡 요기요가 9.5에서 5.2%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들을 요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클로드라는 이제 AI 툴을 써가지고 뽑은 클로드 거거든요. 네이버?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클로드를 쓰다가 놀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프롬프트에 쭉 기사 내용을 이제 적고 시각화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었다고 지금 이 표대로? 아니, 이 표는 일단 상관없이 시각화해달라고 했는데 그 위에 표들을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사 내용에 네. 몇 가지 데이터가 안 주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저거 노란 음영 있잖아요. 예. 저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나머지 흰색 부분은 없어요 기사 내용에. 근데 얘가 직접 추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려준 겁니다. 네이버죠? 클로드요? 클로드가 아니요, 네이버 아니요. 아니에요? 클로드는 클로드입니다. 오픈 AI. 그래요? 네, 오픈 AI처럼 클로드인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 결제액 저 9,888로 적어놓은 자료가 없어요 기사에. 네. 8,227억은 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 곱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스스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도식화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알아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한 거죠. 제가 입력한 거는 요거예요. 딱 그냥 기사 내용 긁어다가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거 유료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료입니다. 네. 예, 무료로 챗 GPT 끊겠네 유료? 아니 이제 챗GPT는 유료로 계속 쓰고 예,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이제 클로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직접 추정치를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을 해줍니다. 네. 요기요는 이제 23년, 24년 결제액이 둘 다 안 주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 우선 배민 결제액과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전체 시장 사이즈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주어진 요기요 점유율을 곱해서 23년, 24년 결제액을 추정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저기 흰색 틀 안에 약간의 오류를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1조 그러니까 14233억 원 곱하기 0.52 0.052 730억이라 나와 있잖아요. 저기 740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단순 계산은 또 이런 약간 좀 백치미가 좀 있어요. 환계산 나도 틀린 거 봤어요. 해서 얼마 근데 영자를 빼먹더라고. 그래갖고 조 단위였거든. 조 단위에서 영자를 빼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네, 맞아요. 뭐 AI가 똑똑해 보이는데 저런 왜 저걸 틀리지 하는 단순 수학 계산도 맞아요. 좀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단순 수학 계산에 틀려버리대. 그 막 내가 몇 조 뭐 조 이거에서 곱하기 몇 하면 얼마야 하고 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봤거든. 근데 아닌데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아닌데 해서 계산기로 뚫어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숫자를 만들어 주더라고. 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클로드도 뭐 유료 쓰면 더 폭넓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무료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참 좋네. 그러면. 네. 시각화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나는 AI인 것 같아요. PPT는 나는 돈 주고 만들었는데
PPT를 돈 주고 만든다고요? 내가 돈 주고 만들었거든. 이제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 그 돈 받은 사람은 이제 클라우드 써가지고 만들겠죠. 네. 네, 그래서 요즘 정말 AI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6.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3분기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산해 본 결과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나면 GDP가 0.08% 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요. 시트립 그 중국의 이제 여행 사이트 예약 업체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작년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상품 주문량이 2배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작년이잖아요. 네. 근데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훨씬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주문량이 전년 대비 20% 늘어났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얘네 무비자 하고 나서 한국 사람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중국에? 한국 사람도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돈 네. 아니 얘네가 돈 쓰는 것보다 우리가 돈 쓰는 게 훨씬 많아. 네. 근데 예전처럼 막 많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명동 가서 이제 옷가게 가서 명품 가게 가서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주세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뒤집어 보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그래요. 뒤집어 보면 까보면. 네. 하여튼 좀 와서 돈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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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기타 소식은 뭐 동진 세미캠의 창립자가 저 별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을 계기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걸로 전망을 한다 이런 리포트 좀 있습니다. 창립자 이부섭 회장이 2월 25일 날 이제 85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이 동진 세미캠 주주 구성에 보니까 이제 동진 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네. 네,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35%밖에 지분이 없어요. 동진 홀딩스는 누가 갖고 있냐? 이부섭 돌아가신 이 회장이 이제 55.7% 과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사전에 지분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이 주가 부양을 좀 할 유인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한다고? 그렇죠. 일단 2달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다려야 돼요. 예. 아유, 그래서 저거 하나는 조심하십시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감을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지. 이게 꼭 그럴 순 일단 없죠. 떨어뜨려 놓고 2개월 평균가 낮춰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근데 지금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다 알고 있거든. 이 회사가 비싸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기관들이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을 거야. 그러면 물량 그냥 아마 이 회사는 실적 발표하면 그 한 2시간만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월 25일 날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후 2개월로 평균해 가지고 이제 상속가액을 네. 계산하잖아요. 4월 24일까지의 주가를 동진세미캠의 주가를 반영해서 상속가액 산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4일까지는 동진세미캠 주가가 낮을수록 이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유인이 있는데 뭐 이제 기관이 알아서 안 돼요. 네, 네. 동집세미캠 관계자한테 말씀드려. 지금 기관은 1분기 실적 나쁘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한 4천억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납부하려면 지분 이외에 상속세 낼 돈이 아마 없겠죠. 지분으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식 담보대출 받거나 지분을 물납하거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텐데 어쨌든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향후에는 좀 동진세미캠의 주가를 높일 것이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좀 특징은 이 회사의 특징은 주주와의 소통이 조금 보수적이었습니다. 원활하지 없었어요. 않게 했었는데 리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예, 네. 상속을 계기로 좀 IR을 제기하면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주주분들도 역으로 대주주분들도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격 올려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으네요.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네, 오늘 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